당이 반토막 나는 아픔을 겪은 바른정당.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자유한국당 또 국민의당까지 아우르는 3당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급한 불은 껐지만 통합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바른정당 진수희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진수희입니다. 네, 폭풍 같은 한 주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눈물까지 흘리셨었는데 지금 신경이 어떠신가요? 지금 신경도 많이 정리는 안 됐습니다만, 네. 그래도 적응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그 바른정당 창당할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예상은 못 하셨던 거죠? 못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창당 동기가 다른 분들이 네. 당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마음 한켠에 조금 불안한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아, 있긴 있으셨군요. 네. 예, 이 질문을 제가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바른정당 창당 때부터 유승민 사당이라는 비판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바른정당 누구 겁니까? 아니, 저는 유승민 사당 이야기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게요. 네. 새누리당에서 나오는 과정에서부터 김무성 대표와 그분을 따르는 분들이 쭉 나가자는 결심을 하면서 당에 남아서 개혁해보고자 했던 유승민 의원을 계속 끌어내는 방식으로 같이 이제 당을 만드신 건데. 네네. 그리고 이런 얘기 제가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불과 얼마 전에 최고위원 지명받고 나서 네. 김무성 의원께 이제 당의 제일 어른이시니까 네.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이런저런 말씀하시다가 당에 있는 원외 위원장 한 140명 중에 네. 120명은 내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어떻게 이게 유승민 사당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하는 거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물론 5월에 1차 복당에서 가신 분들. 네네. 그 무렵에 왜 바른정당에 자발적으로 굉장히 입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은 물론 유승민 당시 에게 이제 좋은 인상을 받고 들어오신 자발적 당원들은 많이 계세요. 네. 근데 그거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유승민 사당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는 정말 저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네. 그냥 핑계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거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이 대선 끝나고 나서 어떤 당직도 맡지 않으시고 다 뒤로 물러나고 정말 그야말로 백의종군했고 네. 전당대회 이혜훈 대표 뽑히는 전당대회에서도 일체 그런 이야기 나올까봐 일체 관여 안 하고 조용히 있었는데 그리고 네. 바른정당 창당 당시에 그 당직들 있잖아요. 중요 당직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모든 당직을 다 김무성 대표가 쪽에서 하셨어요. 네. 근데 이런 과정을 겪어도 어떻게 유승민 사당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물론 바른정당의 국민들이 보시기에 바른정당은 이제 유승민 의원이 상징처럼 되어 있으신 거는 맞는데 네. 그렇다고 당내 조직이라든지 사람을 배치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유승민 아니었다. 절대 관여하지 않았다. 그 말씀을 제가 어떤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설명을 듣고 나니 훨씬 더 이해가 또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흘 뒤에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어대유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차피 대표는 유승민 의원이다 이런 말인데 근데 대선에서 패배한 유승민 의원이 당 대표로 나서는 게 적절하냐 말들이 많습니다. 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대선 직후에 치러진 전대에서 바로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입장에서 그때는 출마를 안 했던 거고요. 그러셨죠.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 바른정당이 절체절명이 위기 상황인데 지금은 안 나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라든지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또 이미 그냥 대표를 하고 계시고요. 네. 특히 바른정당은 유승민 의원이 지금은 나서지 않을 수가 없는, 물론 이제 비대위가 무산이 되면서 이제 유승민 후보가 출마를 결심을 하신 건데, 네. 그때부터 위기 상황이 온 거니까요. 네. 지금은 뭐 안 나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근데 누가 당 대표가 되건 추가 탈당을 막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뭐 탈당이 예정된 주호영 원내대표와 함께 탈당자가 추가로 나오면 이 차기 대표한테는 지도력의 상처가 될 것 같은데 추가 탈당자가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미 탈당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니까, 네. 엊그제 나가신 분들하고 한 묶음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추가 탈당자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 네. 내부에서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제 보셨지만, 이 바른정당 탈당하신 분들이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는 그 모습, 을 모두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 별로 환영받는 분위기는 아닌 듯 하고요. 네. 또 홍준표 대표가 뭐 문을 닫는다, 뭐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누구누구는 안 된다, 네. 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제가 가졌던 의심이 이게 사실이구나 하는 게 입증된 게 뭐냐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통합이다라는 이 화려한 포장을 자꾸 두르고 했었는데 그게 네. 아니다.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에 있는 분들은 이 바른정당의 의원들을 데려가는 이게 무슨 보수 통합으로 가는 그 과정이 아니고, 네. 바른정당을 그냥 깨는 거가 의도고 목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의심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그 광경을 보고 홍 대표의 최근 이틀 전부터 쭉 얘기하는 문 닫는다라든지 뭐 등등 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가졌던 의심이 그게 맞는 거구나 하는 거를 좀 어제 확연하게 느꼈고요. 네. 그 광경을 같이 보시고 듣고 하신 분들은 더 이상 탈당 결심을 하시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수 대통합보다 바른정당을 깨는 게 먼저였다고 보신 거군요. 예, 저는 그게 감춰진 의도였다고 그렇게 의심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로 드러났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바른정당 남아 계신 분들이 앞으로 한 달 동안 중도 보수 통합을 추진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른정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3당 통합을 추진하시겠다는 건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3당 옛날에 있었던 식의 그런 3당 당이 다 통째로 합치는 네. 그러기는 저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고 그게 과연 국민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는 명분 있는 통합일까 하는 데는 저는 좀 의심이 있고요. 네. 그런 방식의 당 통합보다는 그 각 당마다 좀 추구하는 가치나 이념이 좀 서로 차이가 있는 분들이 지금 어울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이제 바른정당의 경우는 네. 생각이 달랐던 분들은 이제 이미 자유한국당으로 가신 것 같고요. 네. 남아있는 분들 사이에서는 뭐 추구하는 가치나 이런 게 그렇게 다르지 않고 대부분 동질적인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남아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당 쪽에도 보면 몇몇 중요한 정책 사안에서 조금 입장이 다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당과 당의 전체 통합이라기보다 각 당에서 좀 추구하는 가치나 정책적 입장이 좀 같은 분들끼리 네. 일단 연대라든지 이런 걸 해가면서 더 생각이나 입장을 좀 맞춰가는 과정을 겪다 보면 네. 나중에는 그게 같은 분들끼리 뭔가 하나의 결사체로 만들어지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 거지. 네. 각 당이 통째로 다 합치는 거는 제가 보기에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국민들이 보시기에 네.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게요. 특히 네. 자유한국당 쪽을 보시면 도저히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거기 왜 여전히 탄핵에 대해서 네. 부정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뭔가 정책적인 입장에 관해서도 굉장히 극우, 쪽으로 되신 분들하고는, 네. 저희가 같이 가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네. 국민들도 그걸 원하신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원래 그 통합이 무산돼서 정책 연대를 맺었던 거잖아요. 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어제 정체성을 지키면서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네. 국민의당 안에 호남 중진 의원들이 주장하는 햇볕 정책, 호남 정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 왜 한 두세 주 전인가 그 두 당의 뭐 연대니 통합인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네. 마치 바른정당에서 호남을 부정하는 호남을 마치 포기하라는 듯이 얘기했다는 것처럼 그게 마치 무슨 조건인 것처럼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네.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개혁하겠다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지역을 버리라 포기하라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되고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네. 호남의 울타리 안에서만 갇혀있는 소위 말하는 지역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지적한 것이 그걸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었다는 점을 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어제 안철수 대표가 그 호남으로부터 시작은 하지만 전국으로 뻗어가자는 게 국민의당 창당 취지였다고 얘기를 예. 어제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맥락인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당에 계시는 호남의 지역을 둔 의원님들도 네. 자기가 속한 당이 호남의 지역당이라 머물러 있기만을 원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 점에서 그거는 굉장히 오해가 있었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뭐 영호남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이제 바른정당이랑 국민의당이 연대를 한다던가, 예. 하나가 된다든가 하는 거는 오히려 우리 정치에서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이제 요거는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햇볕 정책도 지금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또 오랜 세월이 흘렀고요. 네. 지금 또 남북 관계라든지 남북을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 상황이 또 많이 변화하기도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전히 포기하자 말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네. 그거를 더 변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합의를 또 이루어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게 그 햇볕 정책 자체가 연대나 통합에 완전한 걸림돌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당 상황이 좀 많이 어수선합니다. 이 안철수 네. 대표와 호남 중진 의원들의 갈등이 지금 심정적 분당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이 뭐 연대나 통합 작업에 방해가 되진 않을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엔 국민의당도 그 부분은 한 번은 겪고 가야 할 네. 그런 진통의 과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마치 저희 바른정당이 상당 동기가 달랐던 분들이 그 하나의 당을 이루면서 그동안에도 계속 내부에 네. 서로 의견 차이나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국민의당도 그런 과정이나 진통을 한번 겪어야 뭔가 정돈이 되는 이런 과정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21일인가 그 끝장 의총? 네, 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걸 한두 번 그런 모임을 네. 가지시다 보면 그 정리가 되는 이런 지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정당이라는 게 어떻게 100% 똑같은 생각만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는 없고요. 네. 또 깊이 대화를 하다 보면 지금은 달라 보이는 부분들이 하나로 모여지는 쪽으로 갈지 아니면 도저히 이거는 같이 가기는 하나의 정당으로 묶여가기는 힘들지 않겠냐 하는 또 판단이 서는 대로 네. 뭔가 그때쯤 되면 이달 말쯤 되면 뭔가 이 정리되는 지점이 오면 또 그 자체가 연대나 통합이나 이런 거에 완전히 방해가 되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네.
더 가능한 흐름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정말 이 지점에서는 정치는 생물이다. 예.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시군요. 오늘 봐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바른정당 진수희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설명을 듣고 나니 훨씬 더 이해가 또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흘 뒤에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네. 어대유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차피 대표는 유승민 의원이다 이런 말인데 근데 대선에서 패배한 유승민 의원이 당 대표로 나서는 게 적절하냐 말들이 많습니다. 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그 대선 직후에 치러진 전대에서 네. 바로 대선 그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입장에서 그때는 출마를 안 했던 거고요. 그러셨죠.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 바른정당이 절체절명이 위기 상황인데, 네. 지금은 안 나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또 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라든지 국민의당의 안철수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이 대선 끝나고 나서 어떤 당직도 맡지 않으시고 다 뒤로 물러나고 정말 그야말로 백의종군했고 네. 전당대회 그 이혜훈 대표 뽑히는 전당대회에서도 일체 그런 이야기 나올까봐 일체 관여 안 하고 조용히 있었는데 그리고 네. 바른정당 창당 당시에 그 당직들 있잖아요. 중요 당직 뭐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뭐 사무총장 모든 당직을 다 김무성 대표가 쪽에서 하셨어요. 네. 근데 이런 과정을 겪어도 어떻게 유승민 사당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물론 바른정당의 국민들이 보시기에 바른정당은 이제 유승민 의원이 상징처럼 되어 있으신 거는 맞는데 네. 그렇다고 당내 뭐 조직이라든지 사람을 배치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유승민 아니었다. 절대 관여하지 않았다. 그 말씀을 제가 뭐 어떤 불안한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있긴 있으셨군요. 네. 이 질문을 제가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바른정당 창당 때부터 유승민 사당이라는 비판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바른정당 누구 겁니까? 아니 저는 유승민 사당 이야기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그 새누리당에서 나오는 과정에서부터 김무성 대표와 그분을 따르는 분들이 쭉 나가자는 결심을 하면서 당에 남아서 개혁해보고자 했던 유승민 의원을 계속 끌어내는 방식으로 같이 이제 당을 만드신 건데. 네네. 그리고 뭐 이런 얘기 제가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불과 얼마 전에 최고위원 지명받고 나서 네. 김무성 의원께 이제 당의 제일 어른이시니까 네.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뭐 이런저런 말씀하시다가 당에 있는 원외 위원장 한 140명 중에 네. 120명은 뭐 내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어떻게 이게 유승민 사당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하는 거 하고요. 네. 그다음에 물론 그 5월에 1차 복당에서 가신 분들 네네. 그 무렵에 왜 바른정당에 자발적으로 굉장히 입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은 물론 유승민 당시 후보 에게 이제 좋은 인상을 받고 들어오신 자발적 당원들은 많이 계세요. 네. 근데 그거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유승민 사당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는 정말 저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네. 그냥 핑계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거 아니고요. 네. 당이 반토막 나는 아픔을 겪은 바른정당.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자유한국당 또 국민의당까지 아우르는 3당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급한 불은 껐지만 통합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바른정당 진수희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진수희입니다. 네, 폭풍 같은 한 주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눈물까지 흘리셨었는데 지금 신경이 어떠신가요?
지금 신경도 많이 정리는 안 됐습니다만, 네. 그래도 적응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그 바른정당 창당할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예상은 못 하셨던 거죠? 못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창당 동기가 다른 분들이 네. 당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마음 한켠에 조금